오돈 축차 윙바디예요. 오돈 축차 윙바디요? 냉장 윙바디. 우와. 으자. 아 근데 5톤이 원래 이렇게 커요? 네. 와 진짜 크다 5톤. 전에 나온 것보다 조금 높게 돼 있지. 촬영 이런 촬영 해보신 거 처음이시죠? 그렇죠. 아니면 유튜브는 좀 많이 보셨어요? 유튜브 볼 시간이 뭐 많지 않으니까. 이런 거 막 기사님들이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즘 이제 유튜브들이 하도 저기가 대세가 되니까 크게 많이 뜨긴 뜨는데 지금 현재 나이 먹은 사람들이 한 70% 정도 되니까. 그 은퇴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이제 용달차 은퇴하고 나서 나이 먹어서 할 게 없잖아. 어디 갈래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화물차.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퍼진 게 IMF 터지고 나서 이후에 이제 조기퇴직 저기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쏟아져 나왔지. 사실은 개별화물 나온 게 그 시점이니까 그냥 누구나 그냥 할 수 있게끔 열어줬으니까 물동량하고 모든 게 안 맞으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 막아놓은 거고. 화물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화물일은 한 20-30년 됐는데. 아 그럼 혹시 그때 아까 말씀하신 IMF 때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요? 사실은 25돈 하다가 이제 5돈 차로 바꾼 지가 이제 15일. 15일이요? 이걸로 바꾼 지 15일. 아니 왜 바꾸셨어요? 이제 문제는 나이 먹고 이제 윙이 조금 이제 편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지금은 법이 바뀌었으니까 적재물 낙하 방지 때문에 큰 차도 다 씌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윙은 열었다 닫았다 해주면 되니까 짐에 따라서 이제 묶고 하는 부분만 있는 건데 거의 없다고 봐요. 한 번씩은 이제 묶고는 주는데. 아 그럼 15일이면 완전 초짜야. 5톤 초보시군요. 네, 5톤 초보. 아 원래는 윙이 아니셨군요. 네, 윙이 아니고 이제 일반 카고. 차 고르실 때 제일 중점적으로 해서 고르신 게 뭐예요? 뭐 새 차 사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차 뭐 큰 적이 아니면 내가 직접 정비까지 하니까 그래서 이제 차에 대한 거는 어느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중고 사서 시작을 한 거죠. 스타디오를 선택하신 이유는요? 여기 승차감이 좋아요. 우리가 이제 일명 쿠션이 좋다 그랬는데 승차감 자체가 운전사가 덜 피곤해요. 현대차보다는 이게 승차감이 더 나아요. 살랑거리는 게 있어서. 지금은 어디 가신다고 했죠? 지금은 시흥시 조남동. 무슨 집이에요? 요거는 신발 실었어요. 야상이라고 하나요? 네, 어제 오후에 저녁에 실어서 오늘 아침차 야상. 원래는 운송 루트가 어떻게 되세요? 뭐 콜적에서는 어차피 집이 곤지암이다 보니까 그 근방에서 싣고 최근거리. 지금 뭐 장거리 가서는 유가 때문에 안 맞으니까 최단거리에서 그냥 슬슬 하고 있어요. 운전하시면서 위험한 순간 있잖아요. 그게 졸음운전이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졸음 저기가 오면은 갔다가 갓길에 세우는 거는 조심해서 세워야 되고 안전지대까지는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저기 하면은 진짜 쉬었다 가야 돼요. 그 외에는 크게 뭐 남이 와서 막는 건 방법이 없어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이제 큰 차 하면서 제일 이제 저기 한 게 적은 차들이 큰 차 앞에 들어올 적에 미리 안전거리 확보하고 가도 들어오면은 내가 쓸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는데 실질적으로 들어와서 뭐 슬쩍 브레이크 잡으면은 나는 못 쓰면 갖다 박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저번에 서울에서 엄청 큰 사고 한 번 있었잖아요. 그 앞에 오토바이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뭐 답 없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각지대가 최대한 줄인다고 줄였는데 사실 운전하면서 이 기둥 자체 이것도 사각지대예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왜냐면 눈이 다 거기만 주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잠깐 돌아가는 사이니까. 그리고 이제 큰 차 같은 경우는 반경이 커버리니까 사실은 조수 쪽이 떠요. 근데 왜냐면 지금 차가 크면 한 차선을 조금 더 남겨놓고 돌을 수도 있거든. 이게 각이 안 나올 적에는 회전각을 좀 크게 잡으면 그 상황이 벌어요. 큰 차 때는 한 서너 번 또 우회전시 이제 띄워서 좀 돌면은 밀고 들어오니까 뭐 순간이 지금 밟고 오는 건 승용차는. 화물차는 천천히 꺾고 있는데 그럼 뭐 뻑 붙으시면은 깜빡이 켜고 돌아도 저 트이면 내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계산들을 하니까 그냥 밟고 오니까 깜빡이를 우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도 주로 들어오고 들어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나면은 큰 차가 과실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5톤으로 줄이신 건가요? 아니, 그래서 줄인 건 아니고 이제 5톤 차는 하루에 3탕 정도. 그럼 뭐 수익적으로는 뭐 큰 차이 없어요. 25톤 차나 5톤 차나. 이게 이제 소모적인 게 적으니까 오히려 5톤 차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무리하지 않고 그냥 슬슬 야상도 당착이 있으니까 하루에 3개로 끝나면 한 12시 정도, 11시, 12시면 뭐 거의 일은 끝나는데 1시 12시면요? 아침 지금같이 가가지고 짐 따면은 지금 따고 나서 8시 도착하면은 뭐 한 9시면은 끝난다고 보고 여기서 평택 정도 가도 오전 안에 한탕을 하는 거니까 이제 오전에 하나 하고 점심 먹고 하나 싣고 올라오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2탕 나오잖아요. 일을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내가 원하는 자리 내 집 근처로 가기는 3탕 하긴 버겁고 야상 싣고 들어가서 그냥 자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차에서 하룻밤을 노숙을 해야지. 또 항상 그 이불하고 다 있잖아요. 지금 뜨는 게 이제 정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짧은 거리 움직이는 게 10만 원. 얼마나 짧은 거죠? 20km. 20km. 네. 아, 괜찮네요. 근데 50km 이제 선 되면은 12만 원. 네? 12만 원. 차라리 짧은 거리가 낫지. 네, 짧은 거리가 근데 낫네요. 짧은 거리가 많지는 않으니까 짐이 좀 가벼운 거는 뭐 7만 원, 8만 원도 있고. 그 이제 단가를 최소 금액을 나는 얼마짜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제 그걸 금액을 맞춰 놓으면은 그 이상만 뜨니까 최하 10만 원 금액이 나와야 움직이니까 이거는 내가 도저히 안 맞는다 그러면은 그 짐은 잡지 않으면 되니까.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뭐 나와 있는 금액 가지고 더 주세요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나와 있는 데서 내가 가는 거고 뭐 맞으면 잡아서 가면 되고 아니면 숨으면 되고 그걸 지켜주면 돼요. 금액이 안 맞는 걸 안 실어주면은 금액은 올라가잖아. 어차피 운송은 해야 되니까. 오래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아서 안 잡아요. 금액이 오를 때까지. 처음 시작한 분들은 그 저기가 없으니까 그냥 일단 자꾸 보는 거거든. 그 힘은 많이 들고 남는 건 없고 일은 남들보다 한 탕을 더 해야 되니까 수익을 맞추려면은 그런 차이가 벌어지고 경쟁이 되면은 주소는 또 어차피 같이 또 내가 거래처 하나 더 넣고 해야 되면 가격 내려서 가야 또 그 거래처를 뺏어올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도 가격이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운송료가 많이 이제 줄어들었다고 보면 돼요. 골목에 차들이 서 있어서 이게 문제요. 코너에 저 딱 세워놓으면 저게 뭔지 이게 딱 걸리거든. 앞으로 살짝만 더 와줘. 네. 이렇게 또 하나를 끝내셨군요. 이제 하나 끝났어요. 이제 시작이지. 이제 시작. 오늘은 이제 시작. 짐은 뭐 실으신 거예요? 펜츠라는데 단가는 15만 원. 15만 원. 안산 청주동에서 경기도 광주 15만 원. 원래 통상 일반 짐은 12개 정도 나오는데 허브 가는 거라 차들이 안 들어가니까 15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왜냐면 가서 잘못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발생을 해서 한참 시간 대기가 오래 하신 경력 오래되신 분 뭐 15년 하신 분도 보고 20년 그렇지. 하신 분도 만나고 이랬는데 거짓말 못해서 10년 전 단가보다 더 내려갔다 그러면 말도 안 되잖아요. 자, 금액이 내려간 대신 도로 사정이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실제로 이제 와닿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도로가 아니죠. 거야. 거리가 짧아지고 고속도로가 저 길이 잘 뚫리고 길이 좋아지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40km 가는 게 20km 절반으로 줄어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도로비를 낸다 해도 연비에서 그만큼 안 들어가고 뭐가 있냐면 시간상 줄여서 한 탕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는 얘기야. 10년 동안 물가 네. 상승률이 얼마나 올랐는데 올랐는데 운송료는 제자리다.
제자리인데, 자, 그럼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일어난 일을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요번에 파업을 했죠. 엄청나게 떠들어지게 연습하면서. 네. 근데 난 그 자체가 금액이 싸다라고 얘기를 그 사람들은 했거든요. 그냥 들다 보면 싸요. 그게 왜냐면은 이천서 싣고 성남으로 오는데 16만 5천 원이야.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때려주고도 안 맞아. 원성료 자체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탕발이었어요. 긴 거 짧은 거를 섞어서 일을 했을 적에 한 달 매출 계산 지출과 이제 기름값 유가 빼고 경비 빼고 남는 거가 그럼 수익이 됐으니까 여태까지 운행하지 않았냐는 얘기예요. 들어간 기사들이 그러면 바보였냐 이거지. 그럼 돈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 차를 끌고 다녔냐 이거 여태까지. 그래 놓고 야 기름값이 뭐 급작스레 좀 많이 올라갔잖아. 거기에 대한 거를 뭐 연동제를 하다든가 기름값에 대한 부분을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쉽게 문제가 안 돼요. 해결이 됐을 거예요. 뭐 자세한 건 내가 뭐 당사자가 아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옆에서 들려오는 얘기하고 보는 그 저기에서는 이건 아니다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 무조건 30%를 인상을 시켜달라고 수도부를 거는 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지. 서로 맞춰가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너무 강성돼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한 화물 이거 오전으로 한 2주 정도 하셨는데 느낌은 어때요? 그냥 밥 먹고 살면 되니까 무리하지 않고. 아까 대화해보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목표가 하루 나오면 그럼 한 3개씩 정도 탕수가 맞으면 뭐 타임이 되면 3개 싣고. 지하 2층, 지상 3층, 지상이 몇 층이요? 4층. 자 여러분 물류센터 이렇게 도착했는데 일단 오면 어디다 하차하는지 이게 처음에 콜 정보에 이런 내용들이 없어서 하차지 연락처도 없고 기사분이 내려서 확인하러 가셨습니다. 얼마나 대기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대기 싸움이야 대기 싸움. 그럼 어플은 총 몇 개? 한 3가지, 2가지 보시는 거예요? 아, 기본은 이제 원콜하고요. 네. 24시 보고요. 그거 보고. 그다음에 이제 짐이 저기 하면은 네. 가끔 이제 네. 화물 콜 연합 아, 그거. 어플을 아, 그거는 뭐 사용료가 아니라 뭐 건당 받는다고. 네, 거기는 월 회비가 아니고요. 네. 스티커 붙이면 건당 300원, 안 붙이면 500원. 거기 그렇게. 찾아보면 좀 간혹 가다가 괜찮은 단가가 올라와요? 예, 지금 뭐 한 달 안에 3만 건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까 가끔 들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병행해서 보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물류센터 왔다가 한 뭐 대기 시간하고 하차하는데 한 1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요 정도면 뭐 바로 내렸다고 볼 수 있죠. 기본 이런 데 들어가면 뭐 2시간 이상씩이니까 요렇게 오늘 저는 사무실에 또 예약 손님들이 또 많아서 오후에 다 밀어놨기 때문에 여기서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택시 타고 복귀해야 되겠습니다. 점심이라도 좀 든든하게 좋은 거 좀 사드리려고 했는데 다음 기회에 또 뵈야 되겠습니다. Searching for greatness in a sea of the dying and shameless. A sea of the aimless. I don't wanna be one of the nameless.